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드리면, 일단은 코스피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갔는데 코스피가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고, 상승 종목 비중은 66%로 전반적인 시장 느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좋았냐? 대형주가 안 좋았어요. 대형주는 안 좋았고, 대형주의 상승 종목 비중도 58%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어제와 정반대였거든요. 금요일의 시장을 보면 전기전자 쪽으로 1.2%가 오르면서 대형주만 좋았단 말이에요. 대형주 쪽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이 되는 모습이 나왔었고, 오늘도 대형주 쪽으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가 이렇게 퍼졌어요. 그래서 상황이 좀 달랐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 종목 비중을 봤을 때 중소형주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이 이제 섬유유복과 음식료품 같은 최근에 굉장히 부진했던 업종들이 지금 4%, 5% 이렇게 올랐거든요. 3%, 4% 이렇게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다. 이게 좀 특이한 포인트였고, 다른 것들도 이제 이따가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에 코스닥은 0.8%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닥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없었어요. 지금 3일 연속 하락을 했다가 4일 만에 지금 반등이 나왔죠. 4일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가 들어왔다. 이제 이틀 연속 양매수가 들어온 거긴 한데, 그래도 지금 3호가 지금 오랜만에 순매수가 들어왔다. 이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연기금이 6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이게 제가 방송을 했다가 금요일에 사라져가지고 헷갈리긴 한데, 이게 연기금이 이제 최근에 자금 집행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용금임 쪽에서 코스닥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 이것도 좀 특이한 포인트로 보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의 순매수가 오늘은 좀 특이했어요. 특히나 이제 네이버,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서 안 좋게 봤던 종목인데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상승을 했고, 기관이 순매수한 것들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호텔신라, 코스맥스, 한국콜마, 파라다이스까지. 이 공통점들이 뭘까요?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잖아요.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좀 보였던 거고, 그다음에 기판 쪽으로 삼성전기와 LG노텍이 좋았는데, LG노텍도 지금 글라스 기판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쪽이 관련돼서 지금 삼성전기와 삼성전기와 LG노텍이 좀 관심을 받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로템이 그 방산 쪽으로도 지금 추가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양매도 쪽으로 보면 현대차는 지금 그렇게 분위기는 좋지는 않아. 기관의 순매들 보면 현대차는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리고 알테오전도 지금 순매도가 나왔고, 2차 전지로 지금 좋았던 삼성 SDI도 안 좋았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부진했고, 그러니까 최근에 좋았던 업종과 안 좋았던 것들이 확실히 좀 갈라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여기 좀 특이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의 상승 업종에서 지금 강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은 기업이 아니고 그냥 지금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는 건데, 이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왜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는 게 아니냐 그러면, 업종 대표주를 봐야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또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제가 나중에 또 살펴보기 때문에 요것들을 먼저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특이해요. FNF가 특이한데, FNF는 다들 아시잖아요. FNF 그 디스커버리 쪽이랑, 그다음에 MLB 쪽 판매가 좋으면서 주가가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 좀 부진했죠. 그러면서 실적이 좀 정체가 되면서 주가가 부진했는데, FNF가 하나 이슈가 생기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했었는데, 이게 골프웨어잖아요. 골프 3대 골프웨어라고 해서 타이틀 리스트랑 테일러메이드 그리고 그 캘러웨이, 이 세 가지가 3대 골프웨어로 꼽히는데, 이 테일러메이드를 지금 FNF가 인수했거든요. 근데 요게 지분이 한 60% 정도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 테일러메이드 쪽의 실적이 지금 엄청나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테일러메이드의 가치가 3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3조 원 정도 평가된다 그러면 60%면 1.8조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3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일러메이드의 가치만 하더라도 FNF의 지금 시가총액의 절반을 설명할 수 있는데, FNF의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물론 정체됐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확 꺾이면서 FNF가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너무 비싼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테일러메이드의 그 가치는 부각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중국의 소비가 지금 살아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의류주도 같이, 특히나 중국에 수출하는 의류주도 같이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쪽 최근에 굉장히 부진했는데 음식료 쪽 반등 나온 게 보였고요.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가 오늘 반등이 나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일단은 신규 장비를 개발했다, 이게 나왔었고, 듀얼 TC 본드라고 해서 TC 본딩을 장비를 붙여놓고 동시에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그 장비가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오픈 AI 쪽에서 투자 얘기 나잖아요. 이것도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오픈 AI와 MS가 손잡고 투자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관련된 그 캐펙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캐펙스 관련해서는 지금 한미반도체가 대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할 부분은 요거예요. 지금 증권이랑 그다음에 금융업이 안 좋잖아요. 요것도 이제 이따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 외인의 양매수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는데, 최근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기관 외인의 순매수가 집중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을 보면 집중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넓게 퍼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양매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금 집중된 건 반도체다.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빠졌고 다른 쪽으로 올랐다라는 게 보이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를 지금 팔아야 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조정이 있긴 한데 오늘 또 만우절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페이크가 오히려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확 바뀔 거냐는 아직은 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피에서도 보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거의 2,700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여전히 전기전자에 대한 순매수는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도 좀 넓게 퍼지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순매도가 강한 건 특별하게 보이진 않았죠. 기계업종 정도지만 이게 300억 언더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기관은 지금 순매도를 금융업 쪽으로 강하게 했잖아요. 요거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지금 미리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의 핫 이슈를 좀 뽑아보면, 일단은 오픈 AI와 MS의 서버 투자 얘기가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캐펙스에 관련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일반적으로 서버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 관심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오늘 가장 큰 이슈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어요. 여기 이제 셜롱님이 적어주긴 하셨는데, 중국의 3월 PMI 지수가 상승했다, 요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저도 이거 얘기 드리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아이들은 오늘 살짝 주춤했다, 요게 보였었고요. 그리고 무난했던 PC 물가가 결국은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을 좀 주도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총선 전에 밸류업 그 관련된 주식들의 조정이 있다라고 본다는 건데, 이게 좀 걱정이 돼요. 뭐냐면 지금 총선이 다음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패배하는 걸로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고 하면, 아침에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두 가지가 크게 걱정이 돼요. 하나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밸류업 관련된 주식들을 패시브가 아니고 액티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금들은 다시 엑시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려고, 그 우려 때문에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밸류업 관련된 주식들을 팔고 있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이나 보험 쪽에 기관 매도 나오면서 지금 수익률이 안 좋은 거. 지난주도 수익률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총선 전에 밸류업 관련해서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하나 우려되는 건 이제 금투세가 국민의힘이 만약 진다 그러면 금투세가 도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금투세가 도입이 되었을 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돈이 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한국 시장을 떠나겠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코스닥 시장은 당분간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개인들이. 근데 코스닥이 빠져나가면 외인이랑 기관들은 들어올까요? 그럼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단 5천만 원이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거 5천만 원 밑으로도 당연히 갈 거예요. 뭐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제 프레임 씌워가지고 더 바꿀 거기 때문에 이 금투세에 대한 압박은 점점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쨌거나 이 두 가지 요인을 보면 국민의힘이 패배했을 때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패배했을 때 이 우리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 오픈 AI와 MSL 서버 투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135조 원 규모의 투자가 나온다고 발표가 됐는데 135조, 1000억 달러잖아요. 요게 수백만 개의 칩을 탑재한다고 하는데 지금 메타가 두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GPU 칩이 2.5만 개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백만 개라고 하니까 지금 이것 대비해서 막 100배 정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이게 뭐 최대 규모의 이 AI 투자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 오픈 AI가 7조 달러였죠, 맞나요? 7천조 정도 뭐 1경 가까이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7조 달러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였고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10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AI가 하드웨어 쪽으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기존의 삼성의 레거시 관련된 낸드나 뭐 기존의 DRAM, DDR5 이런 기업들이 올랐다가 오늘은 그 기업들이 조정을 받고 오히려 HBM 관련된 주식들이 올랐잖아요. SK하이닉스가 좋고 삼성전자는 빠지고 이게 오픈 AI 관련된 뉴스의 소식이 영향이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제동전기나 뭐 대한전선 이런 전력기기들도 좋았는데 역시나 이거 투자하면은 전력기기들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조금 이르긴 한데 나중에 원전 얘기가 굉장히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전력 관련된 기기에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게 지금 전력 기기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전력 기기는 여기 들어가는 그냥 단순한 인프라인데 여기에 결국은 전력이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전력이 원전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이게 그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이트에 따라서 그 풍력이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이게 그 비용 대비 효용에서도 원전이 지금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이 무조건 여기서 치고 갈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결국 원전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원전도 단순한 원전이 아니고 SMR, 그러니까 소규모 원전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IDC 센터가 신규로 세팅되는 것들이 2028년, 2030년 얘기되고 있잖아요. 근데 SMR도 2030년에 상용화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SMR 관련된 주식들이 점점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 두 번째 이슈인데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 원래 글씨 잘 쓰는데 이거 펜으로 쓰니까 이 컴퓨터 펜으로 쓰니까 잘 안 써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좀 양해해 주세요. 원래 잘 씁니다, 진짜로. 중국의 경기가 회복된다는 시그널이 지난주에 하나 있었거든요. 일단은 중국의 1, 2월 공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0.2%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핵심은 제조잖아요, 제조. 미국에서의 핵심은 서비스고, 서비스가 미국 GDP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서비스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지금 10.2%를 차지하고 있는 공업이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조업이란 말이죠. 근데 제조업이 이 시그널인 공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건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차트가 지금 PMI란 말이죠. 이게 차이신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인데 제조업 PMI가 이 구매 관리자들이 회사에서 뭔가 이제 재고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구매 관리자들이 재고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선 주문을 한다거나 이 선 주문을 하기 위해서 시장 상황을 점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검하는 이 사람들이 경제를 어떻게 보냐가 PMI란 말이에요. 근데 이 PMI 데이터가 만약에 좋다 그러면 경제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이 PMI의 기준이 50이에요. 50을 상회하면 좋은 거고 50을 하회하면 안 좋은 거고, 그리고 50을 상회하더라도 이 추세가 더 올라가느냐 또는 더 내려가느냐 이런 게 좀 의미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51.1이 나왔습니다. 50을 넘었죠. 그리고 예측치보다 좋았어요. 그리고 이전치보다 올라갔습니다. 결국 뭐냐? 중국 경기가 좋다고요.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좋다고요. 그럼 제조업 경기가 좋으면 어떻게 되겠죠? GDP가 좋아지겠죠. GDP가 좋아지면
소득이 늘겠죠. 소득이 늘면 소비가 좋아지겠죠. 요런 흐름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가 좋아졌냐? 중국 소비도 좋았잖아요. 우리나라는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감기 몸살을 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국이 제조업 쪽에서 기가 이렇게 기를 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바로 중국 소비주들이 떠버렸잖아요. 보시면 면세점 떴죠. 여기 미용기기도 좀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 대표적이죠. 소매 유통, 여행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 회복이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 텍스 프리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17.57%가 올랐어요. 이게 1, 2월에 중국이 인국객들이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오면서 이 글로벌 텍스 프리가 올해 시장 전망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근데 3월 데이터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중국 경기까지 이제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글로벌 텍스 프리가 다시 대장주로 달려가는 모습이고 토니모리 같은 기업들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면세점도 좋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사전 면세점 이고 이 글로벌 텍스 프리 같은 경우에는 사후 면세점이잖아요. 근데 사전 면세점 쪽으로는 지금 사람들이 덜 가요. 그래서 이런 그 사후 면세점 쪽의 주가들은 조금은 지금 부진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후 면세점 쪽이 좋은데 사후 면세점 지금 뭐랑 연결돼 있냐면 올리브영이랑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플러스 앞으로 다이소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다이소에 아직은 즉시환급 제도가 없거든요. 여기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사후 면세점 쪽으로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카지노 쪽도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도 지금 좋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미용기기와 미용 의료기기 쪽이랑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게 지금 좋아졌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 경기 회복 소식과 더불어서 수출이 좋아지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다 강세를 보였다. 제이시스 메디컬도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원택 비율 강조드렸잖아요. 원택 비율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이 리더스 코스메틱 옛날에 뭐 삼성 LNS라고 해서 이 마스크팩 중심으로 하는 회사인데 여기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그 무거운 아모레지가 지금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미국 수출 중심으로 좋았던 코스메카 코리아와 CNC 인터내셔널도 좋았어요. 사실 이 두 개는 중국 관련된 주식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 때문에 같이 올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반등이 나왔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갈 수 있냐? 이거는 좀 지켜보시죠. 특히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한국의 화장품에 대한 선호가 예전만큼 이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 화장품들은 저는 이제 강하게 보는 건 조금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강하게 수출하는 기업들은 뭐 앞으로도 좀 추가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용기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중국과는 좀 다른 문제라서 미용기기 쪽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별표 2개 정도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기간의 수급들을 보면 기간에서 상당히 강했던 건 화장품 보이죠. 화장품 바로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건강 그 관리장 건강 이제 보시면 TNL 건강 그다음에 파마리서치 건강 관련된 기업들. 이 오늘 수출 데이터까지 나왔거든요. 수출이 좋았던 기업들도 같이 좀 흐름이 좋았고 3호 같은 경우에는 이 의료기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보시면 파마리서치 비올 TNL이었고 투신도 이제 관심을 가진과 동시에 화장품 쪽은 투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간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이어질 거냐? 예전의 사이클을 봤을 때는 아닐 가능성도 좀 있어요. 조선도 최근에 기간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바로 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지속력이 있느냐는 아직은 조금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총선 때문에 총선 이후에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살짝 반등했던 것들이 다시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화장품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은 아니라서 요거는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아이들은 오늘 좀 주춤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양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삼성전자 관련된 원익 IPS나 뭐 유진테크, KC텍, PSK홀딩스 이런 기업들은 조금 조정이 나왔고 근데 저는 뭐 잠깐의 이 조정이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픈 AI 이슈가 이게 AI 원래 이제 레거시 쪽으로는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이게 HBM으로 연결되는 거고
근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뉴스로 오늘 저녁인가 뉴스가 나왔죠. 이게 오픈 AI 이런 AI 투자 때문에 지금 일반 서버 투자가 늘어나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예전부터 제가 좀 강조드렸었는데 소라가 나오면서 결국은 데이터 센터도 늘어나야 된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AI를 학습하고 이거를 추론만 하면 뭐하냐. 이걸 결국 뭐 동영상이 저장이 되고 공유되고 하려면 일반 서버 투자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낸드와 디램 쪽이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램과 낸드 쪽의 레거시 기업들은 좀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PC 지표는 무난무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소득이 0.3% 나잖아요. 지금 보시면 소득이 0.3%가 나는데 이게 이전치가 1.0%였고 이 이전치보다 조금 부진한 숫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걱정이 된다는 거고 이게 소득이 줄어들면 결국은 지출이 줄어들 거잖아요. 향후에. 그래서 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지출 감소는 미국의 전반적인 이제 서비스업 지수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PC 물가 지수는 2.5%가 나왔습니다. 요것만 유일하게 이제 이전치보다도 조금 높았어요. 나머지는 이전치를 다 하회했는데 예상치 정도 나왔고, 근데 요것만 이제 이전치보다 좀 상승했거든요. 이게 유가 영향이 있는 건데 지금 유가가 80불 넘었잖아요. 거기다가 식품 가격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많이 오르고 있고 원자재 가격까지도 조금 오르고 있어서 요거는 사실 무난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을 찾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숫자라서 특히나 이제 이게 만약에 다시 더 뭐 2.0대 후반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에서 크게 걱정할 수도 있거든요. 뭐 2.8, 2.9까지는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지금은.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보고 있자. 의식은 하고 있자. 이 정도로 좀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종목들을 좀 살펴볼게요. 사실 어제 이거를 얘기 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경창산업, 우리산업,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제이시스 메디칼, 그레디언트 정도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뭐 얘기하고 싶었던 종목들은 사실 크게는 없었어요. 글로벌 텍스프리 정도. 어제 금요일이었죠. 지난 주말이었나?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샤오미 전기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샤오미가 SU7이라고 지금 전기차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굉장히 이쁘게 나왔거든요. 타이칸 비슷하게, 뭐 테슬라도 좀 비슷하게, 느낌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표준형 모델이 700km를 갈 수 있는데 21.6만 위안이라고 발표가 됐어요. 이게 한국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830km 갈 수 있는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24.6만 위안이어서 뭐 한 4,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가격이 일단 싸잖아요. 예쁜데 가격도 싸고 지금 그 맥스 모델 요건 타이칸에 경쟁하거든요. 타이칸. 근데 타이칸 물론 타이칸만큼의 성적은 안 나오는데 이 타이칸을 타겟으로 한 이 모델은 5천 한 600만 원, 5,5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의 가격이 워낙 싸게 나왔고 샤오미를 비롯해서 지금 다른 중국 내의 전기차들도 전기차 가격을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혈 경쟁으로 간다는 건데 이게 시장을 넓힐 것인지를 좀 보긴 봐야 되는 거고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출혈 경쟁으로 들어왔을 때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이 회사들이 탑재하는 게 이제 물론 이제 그 LFP를 주력을 한단 말이에요. LCM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하는 거고 LFP는 중국 업체들이 많이 하는데 중국 전기차들은 LFP를 탑재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업체들이 가격 다운을 시키면서 시장을 넓혀간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의 소재 업체들은 조금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보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샤오미의 장점이 뭐냐면 23년에만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4.5조를 투자했어요. 그리고 현금도 24조 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고 앞으로도 이 회사는 이제 IT 기기를 판매하면서 돈을 벌 거기 때문에 이 전기차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자금조달에 대한 니즈는 충분히 계속해서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경쟁 상대로 보고 있고 그래서 관련된 주식으로 금요일에는 우리 산업이 올랐고 오늘은 경창산업이 부각이 됐어요. 근데 경창산업은 사실 조금 약하긴 한데 경창산업이 올랐던 이유를 보면 이제
자회사 중에 KGW라는 회사가 있는데 북경 자동차의 공급업체로 선정된 이력이 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 북경 자동차가 샤오미와 전기차 생산을 협업한다고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 KCW가 협업하고 있는 북경 자동차가 샤오미랑 같으니까 이렇게 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들어간지는 모르죠. 그런데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진짜로 들어갔어요. 우리 산업은 작년 11월인데 보시면 작년 11월에 샤오미 전기차에 EV 전용 히터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공조장치라고 해서 뭐 에어컨이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히터 같은 공조장치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샤오미 전기차에도 들어간다. 근데 우리 산업이 지금 실적 전망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산업 내부적으로 보고 있는 전망이 꽤 강해요. 지금 전망치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뭐 샤오미에 대한 모멘텀까지 나와서 이틀 연속 급등한 거는 뭐 조금 당연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를 거냐는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세게 받을 수 있냐는 건데 요거는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택시프리인데, 글로벌 택시프리는 이제 제가 탐방도 갔었고 여러 번 이제 내부에서 강조를 좀 드렸었어요. 근데 사후면수점 기업이라고 했었고,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근데 사후면수점이 뭐냐면 지금 그 사전 면수점, 우리가 가는 신라, 호텔 신라라든가 아니면은 뭐 롯데 이런 데 면세점은 미리 면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잖아요. 근데 사후 면세점은 뭐냐면 물건을 이제 그러니까 정가로 구매를 하는데 구매 후에 소비세를 면세받는 거예요. 소비세를 이제 빼서 받는 거죠. 외국에 여행 가셔서 이제 소비세 돌려받으신 텍스 리펀드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쨌든 글로벌 택시프리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후 면세점을 하는데 시장 점유율 60%로 독보적인 1위 업체입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고, 그러면 관광객이 증가하면 글로벌 택시프리는 좋아질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관광객이 얼마인지 아세요? 1100만 명이었어요. 작년에 1100만 명이었고 2019년 코로나 이전에 1700만 명이 사상 최대가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하는 게 문체부에서 목표거든요. 목표가 2000만 명. 그럼 작년보다 2배인데 사실 여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회복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50% 이상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광객 회복이 나타나면서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월, 2월에 숫자가 안 좋다는 이유로 주가를 빼버렸어요. 근데 지금 3월에 딱 들어서면서 3월에 데이터가 턴어라운드 하니까 바로 산 거죠. 이거는 조금 시장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일일이 매번 확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가 좋아질 건 명확하게 보이는데 당장 숫자가 안 나온다고 해서 이게 뺀 거라서 저는 오히려 이게 좀 기회였다고 보고 있고, 뭐 가장 큰 이유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은 회복이 지금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고, 일시적으로 조금 연출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겨울철은 관광객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관광객은 좋아진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한 우려는 좀 과했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게 Q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 P까지 늘어날 수 있으니까, 물론 P도 좋아지고 Q도 좋아지는 경우이긴 한데 이 면세 한도가 상향이 됐어요. 기존에는 이 즉시 환급이 기존에 1회당 50만원, 총 2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회당 100만원, 총 500만원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최저 한도도 기존에 3만원에서 15,000원 이상이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레인지가 15,000원에서 100만원으로 바뀌었다고요. 3만원에서 50만원이었던 게. 그러니까 이 남아있던 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들어올 거잖아요. 그 금액만큼 더 들을 거기 때문에 이게 관광객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면세 한도 상향으로 인한 실적 증가가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관광객까지 늘어나니까 글로벌 택시프리는 주가가 더 좋아질 그러니까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였고, 여기에 플러스로 프랑스가 좋았어요. 프랑스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50억이나 났는데, 이 프랑스가 그 프랑스의 법인이 있거든요. 프랑스의 면세 사업을 하는 법인을 인수한 건데, 프랑스 내에서 점유율도 뭐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50억이 났단 말이에요. 작년에 영업이익 148억이니까 3분의 1이 여기서 나왔어요. 거기에 싱가포르이 한 20억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절반이 해외에서 나온 거예요. 국내도 아니고. 근데 프랑스 실적은 올해 적어도 뭐 2배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100억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보시면 이 국내 사업이랑 해외 사업이랑 더해지면서 이제 285 강하게 보고 있는, 성장을 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해 만약에 좋아진다 그러면 내년은 어떨까요?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택시프리가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지금 전고점에 아직은 이제 다가가고 있긴 한데 전고점 수준은 안 됐고 이게 굉장히 좋은 구간이었어요. 1, 2월 데이터 안 좋다고 빼버렸는데 여기가 이제 매집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인데 제이시스 메디칼은 제가 뭐 공격적으로 실적이 좋다 뭐 어떻게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컨센서스를 보자는 거예요. 컨센서스가 지금 매출액 1800억 정도에 영업이익 뭐 530억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좋아지는 걸 명확하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울트라셀이나 RF, 그 포텐자 같은 RF를 만드는 회사고 수출이 증가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업황도 안 좋고 업황이라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이용기기 쪽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첫 번째로 반등이 났다. 이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주가 레벨 자체가 크게 부담이 없고 실적이 지금 올해 기대치가 순이익이 413억인데 시가총액이 6,844억. PER로 보면 16.6배죠. 전반적으로 PER이 미용기기 좀 세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평균을 보면 20배, 30배 정도 20, 30배, 많으면 40배까지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PER은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은 이제 첫 번째로 반등했기 때문에 좀 더 보자. 예전에 주가 이 두 배일 때 보면 PR이 30배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가격으로 무조건 이 전고점에 간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은 예전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좋은 기업들이었고 주가가 좋은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보자. 저도 좀 공부를 더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레디언트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 인터파크예요. 근데 인터파크는 매각해버렸죠. 70% 지분 매각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핵심 자회사가 아이마켓 코리아와 안영케어입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는 이제 삼성전자 쪽이 메인이긴 한데 삼성전자의 구매 대행 같은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내부적인 직원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영케어는 이제 아이마카 케어리아랑 비슷한데 여기는 병원 쪽에 물건들을 공급해주는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랜디언트 매출의 거의 80%는 아이마켓이고 안영케어가 거의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별도 현금 2,400억이 있거든요. 보시면 시가총액이 2,500억이니까 이 별도 현금만 가지고도 시가총액이 거의 설명이 돼요. 근데 자회사 가치는 평가하지 않고도 말이죠. 그래서 PBR이 지금 보면은 올해는 더 좋을 텐데 어쨌든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자본이 5,500억이기 때문에 PBR 0.5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순현금이 2,400억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치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슈가 있었죠. 보시면 그레디언트의 자회사 바이오 컨버전스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세계 최대 규모의 암 환자율의 오가노이드 뱅킹 및 독자적인 AI 기술을 적용한 PDO 기반의 혁신 신약 타깃 발굴 플랫폼을 개별 부스 및 포스트 발표를 통해서 소개한다. AICR에 들어간다는 거 한마디로. AICR에서 뭔가 이제 바이오 컨버전스라고 하는 자회사가 성과를 낼 거다. 항원제 관련해서. 이 얘기가 있으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 이슈가 계속 지속될 건지는 사실 저는 장담할 수 없죠. 하지만 그레디언트가 워낙 이제 저평가되어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뭐 언제 튀어도 무리는 없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싸기 때문에 뭐 편하게 들을 수는 있다. 근데 이게 지속력이 있으려면 바이오 쪽으로는 조금 지금은 좀 약해 보이고 결국은 아이마켓 코리아나 안영케어 쪽의 실적이 좀 더 빠르게 개선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안영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원 파업 때문에 요거는 지금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오늘은 이 정도 얘기인데 아까 잠깐 이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이 있다. HPSP하고 EST의 관계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HPSP의 그 고합수소 어닐링을 EST가 한다고 얘기 나온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뭐 제가 정확하게 이걸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HPSP가 글로벌리 독보적인 고합수소 어닐링 장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합수소 어닐링이 뭐냐면 그 반도체를 보면 웨이퍼에 산화막을 입히잖아요. 이 산화막을 입히면 웨이퍼 위에 이 막이 형성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 막이
그 고르게 돼 있어야지 이후에 증착이라든가 노광이라든가 증착 이런 게 되거든요. 원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을 평탄화하는 장비가 이 고압수소 어닐링이에요. 근데 이 고압수소 어닐링을 이제 HPSP가 글로벌리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원래는 이 고압이 아니고 이게 고온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고압 저온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고온으로 하면 웨이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HPSP 같은 경우는 고압 저온으로 하면서 이제 압력을 높이되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이거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글로벌리 이 회사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면서 점유율을 빠르게, 그러니까 시장 크기를 빠르게 키웠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ST가 HPSP의 장비를 대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HPSP와 더불어서 이 같이 장비를 같이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 ST의 테스트 장비를 가져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HPSP 입장에서는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ST에 소송을 걸었죠. 특허를 사용했다고 소송을 걸었고, 이거의 진위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ST 쪽에서는 우리는 이게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특허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 HPSP와 다른 기술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제로 ST의 장비를 쓴다 그러면 이 특허 문제는 사실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특허 문제가 있는 장비를 쓴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법무팀에서 검토도 안 하고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ST의 장비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 소송 문제는 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면 뭐 되셨나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방송을 하겠고, 앞으로도 이제 라이브를 종종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지금 라이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 그냥 테스트를 좀 해봤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을지 보면서 더 잘 준비해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내일 다시 할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수요일 정도. 그러니까 수요일은 확실히 할게요. 수요일은 확실히 라이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밤 즐거운 밤 되십시오. 저는 또 일하러 가야 됩니다. 빠이빠이.